오늘은 감정 낭비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감정 기복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은 아니고 속으로 좀 심한 편이에요. 저는 로봇 같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감정이 없고 영혼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차라리 화를 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저는 표현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됐어요. 솔직히 지금도 잘 안 돼요. 아마 얼굴과 말투에서는 다 티가 날 겁니다. 왜냐면 저는 굉장히 싸늘해지고 차가워지거든요. 단지 그걸 격양시켜서 소리를 지르고 나 화났어 라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하지 않으니까 눈치를 못 채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꼭꼭 눌러 담거든요.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화는 함부로 표현했다가는 오히려 나를 찌르는 독화살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감정 컨트롤에 강박이 있어서 그런지 감정적인 사람을 정말 싫어합니다. 특히 공적인 일에서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공적인 공간에서 감정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요. 오히려 누군가는 집에서 발설하지 못하는 감정을 업무 공간에 끌어와서 배설하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지위가 높을수록 그 지위를 남용해서 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오히려 감정적이지 않은 사람을 찾는 게 더 어려워요. 물론 사람 자체가 감정적인 동물이라 그걸 완벽하게 숨길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감정을 절제하려는 태도, 그리고 이성적인 태도는 기본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의 없어요. 특히 여초회사에서 이게 더 강하죠. 근데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무리 지위가 높다고 한들 이렇게 감정적인 사람한테 존경심이 우러나오나요? 무서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존중하는 기분이 드나요? 절대 아닐 거예요. 저는 인생은 정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의 화가 누군가를 향한다면 그건 반드시 나에게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정말 크게 화를 내야 할 상황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화를 많이 내는 건 그게 습관이 되어버려서 그런 겁니다. 그건 화라기보다 짜증이죠. 그냥 만사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짜증이 점점 분노화되어 표출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분노와 화는 사실 그 원인이 다른 곳에 있는 게 많아요. 직장에서 직원들한테 감정적으로 대하는 상사가 있어요. 그럼 그 수많은 직원들이 매일매일 그 상사를 짜증나게 긁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면 부하 직원은 일방적으로 당하는 사람일 거거든요. 대부분의 상사는 이렇게 말하죠. 네가 일을 못해서 짜증이 나. 그런데 일을 못하는 건 사실 짜증낼 일이 아니에요. 일을 되게 하는 게 우선이고 가르치는 게 우선인 거거든요. 그런데 왜 매일매일 누군가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사용할까요? 그건 그 사람 인생이 그냥 짜증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고 짜증나는 일만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 만사에 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얼굴을 잘 들여다보세요. 얼굴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상은 좋지 않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사람이 첫인상이라는 게 있죠. 그건 잘생겼냐, 이쁘냐가 아니에요. 이뻐도 잘생겨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비호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인간으로서의 촉이에요. 아, 이 사람하고는 깊이 엮이면 안 되겠다 하는 촉이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말을 몇 마디 해보면 그 촉이 맞다는 걸 거의 단번에 바로 알아챌 수 있습니다. 아주 부정적이거든요. 세상을 보는 시야가 전부 부정적이에요. 그러니 사는 게 지옥이죠. 매일매일 재미있고 신나는 일이 없어요. 하루 종일 짜증만 나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면 인상이 변합니다. 사람의 얼굴은 정직합니다. 좋아요. 자기 인생만 이렇게 살면 딱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화가 세상과 타인을 향하게 되죠. 그러면 그건 업보가 됩니다. 갑자기 너무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이야기가 되었나요? 제가 어디서 봤는지 자세히는 기억나지 않는데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카르마의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 세상이 다 알아서 갚아준다. 아마 철학 강의에서 들었던 말 같아요. 제가 윤리랑 철학 쪽에 관심이 많아서 종종 그런 강의를 듣거든요.
불교 쪽 관점에서 나온 말일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 벌은 자신이 받는지도 모르게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요, 벌을 받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아마 삶 자체가 괴로울 거예요. 화로 가득 찬 사람의 삶이 괴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는 자체가 고행인 거죠. 결국 그 화는 자신을 향할 거예요. 저는 화를 내는 쪽보다는 참는 쪽을 택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후회가 적으니까요. 이제껏 화를 냈다가 후회를 안 한 적이 없어요. 항상 그때 조금 참을걸 하는 마음이 나중에는 꼭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굉장히 우스워 보일 것 같았어요. 특히 어른이 될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화내는 모습은 더더욱 가벼워 보입니다. 그리고 또 화를 내고 나면 시원할 것 같지만 전혀 아니에요. 화를 내므로써 내가 문제를 또 하나 만든 거고 더 부풀린 게 되거든요. 그냥 있으면 사라질 거품이었을지도 몰라요. 빵빵하게 부푼 풍선이 있어요. 그냥 놔두면 언젠가는 바람이 빠지면서 쪼그라들어요. 그런데 그걸 바늘로 찔러서 터트리면 아주 큰 소리를 내면서 찢어지죠. 풍선의 본래 모습은 잃고 아주 초라하게 너덜너덜해집니다. 화를 내고 난 사람의 모습도 풍선과 똑같아요. 나의 부푼 감정을 억지로 찔러서 터트리지 마세요. 그냥 놔두면 알아서 바람이 빠지고 찌그러질 겁니다. 괜히 내가 내 모습을 초라하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화가 필요할 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조차 소리 지르고 격한 행동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화는 현명하게 내는 것이지 무식하게 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화가 아니라 난동이죠. 현명하게 화를 내는 건 논리정연하게 나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를 굉장히 재미있게 봤어요. 거기서 김사부가 이런 말을 해요. 분풀이 좀 했다고 복수가 되는 거 아니다. 야구빠따 같은 거 백날 휘둘러보고 남 탓해봐야 그 사람들 네 이름 석자조차 기억하지 못할걸? 진짜 복수를 하고 싶다면 그들보다 나은 인간이 되거라. 분노 말고 실력으로 되갚아줘. 정말로 이기고 싶다면 필요한 사람이 되면 된다. 저는 화를 화로 상대하며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똥은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감정을 쓰지 않고 화를 내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나 폭력적이고 부당한 상황이라면 그때는 화를 내지 마시고 제도적인 처벌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는 대화로 해서 되는 사람은 아닐 테니까요. 만약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화를 내며 망가져가는 상대를 보며 반면교사를 삼으세요. 내 인생은 절대 저렇게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 사람의 화를 맞받아쳐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한 선택입니다.